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제90일의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바쁜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 예산안 중 4개 구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심사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예산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 시작 전 위원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현진 상당건설과장님은 사무관 승진 리더과장 교육 참석으로 인해 박종남 청원구 산업교통과장님은 장기제 휴가로 인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상역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님과 박은정 청원구 산업교통과 지역경제팀장님께서 질의 답변 시 하게 되었음을 위원님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좌석 배치는 편의상 답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서를 마이크 좌석에 배치하였으며 마이크가 없는 과장님들께서는 발언 때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하교 상당구청장으로부터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고견을 보내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7억 6,007만 4천 원이 증액된 150억 7,98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5쪽에서 1437쪽 민원지적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2억 9,495만 5천 원이 감액된 8억 7,35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적 기준점 설치, 업무 대행 수수료 6,300만 원, 지역 재조사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 3천만 원, 지적 재조사 조정금 7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62쪽에서 1473쪽 건설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30억 3,834만 7천 원이 증액된 139억 1,10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가로 보완 등 신설 및 교체 6억 7,422만 1천 원, 가로 보완 등 관리 23억 6,537만 7천 원, 운동동 72-4번지 1원 도로 개설 1억 6천만 원, 남일효촌 SK 주유소옆 도로 개설 1억 400만 원, 도로 정비 및 유지 보수 33억 356만 원, 주민수건 사업 7억 4,965만 3천 원,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33억 9,822만 2천 원, 재난 및 재해관리 3억 1,367만 8천 원,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10억 5,275만 5천 원, 세천 정비 및 유지보수 2억 3,174만 8천 원, 인력 운영비 4억 9,754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74쪽에서 1476쪽 건축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668만 2천 원이 증액된 2억 9,52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건축행정 업무 대행 수수료 1억 2,209만 4천 원, 광고물 관리 및 단속 4,658만 원,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2,444만 8천 원, 기본 경비 8,473만 1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청장 김응호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억
2026만 7천 원이 증액된 125억 5,24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80쪽부터 1582쪽 민원 지적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6억 555만 6천 원이 감액된 10억 7,04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정확한 개별 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토지 특성 업데이트 구축비 등 3,786만 6천 원,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포상금 등 260만 원, 정확한 지적 정보 제공을 위한 지적 기준점 설치 업무 대행 수수료 등 7,537만 2천 원,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한 조정금 등 9억 5,45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04쪽부터 1,615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10억 2,292만 5천 원이 증액된 112억 3,62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가로 보완 등 신설 및 유지 관리비 25억 2,854만 9천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 5억 2,250만 7천 원, 도로 정비 및 유지 보수비 23억 3,866만 6천 원, 주민수건 사업비 18억 821만 7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13억 4,746만 1천 원, 개발 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비 4억 8,045만 6천 원, 재난 재해 예방과 복구를 위한 사업비 5억 3,407만 4천 원,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비 8억 3,069만 9천 원, 세천 정비 및 유지보수비 1억 3,737만 1천 원, 마을 하수도 정비 및 유지관리비 2억 4,391만 6천 원, 행정운영경비 4억 6,429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16쪽부터 1,618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289만 8천 원이 증액된 2억 4,58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건축행정 업무 대행 수수료, 3종 시설물 실태조사 수수료와 건축물 대장 관리비 등 9,566만 7천 원, 광고물 및 노점상 등 불법 행위 단속비 5,512만 8천 원, 행정 운영경비 9,501만 1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손민우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4억 5,596만 원이 증액된 159억 48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9쪽부터 1701쪽 민원 지적과 소관입니다. 공정한 토지평가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기타 보상금 등 4,94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사무관리비 8,97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확한 토지 정보 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기타 보상금 등은 17억 6,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4쪽부터 1734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가로 보완 등등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등 44만 5,89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폭 12m 미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 등을 2억 7,09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및 사무관리비 등 61억 4,24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재료비 등은
10억 2,72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배수 시설 개선을 위한 사무 관리비 및 시설비 등은 14억 3,72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 운영 경비로 인력 운영비와 기본 경비 4억 5,04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5쪽부터 1737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실내반은 건축 행정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6,96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행위 지도 단속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재료비 등은 5,57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로 기본 경비 9,03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구청장 박봉기입니다. 청구 소관 2025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31억 9,695만 1천 원이 증액된 146억 4,28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823쪽부터 1827쪽 민원 지적과 소관입니다. 정확한 개별 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토지 특성 업데이트 구축 및 인건비 5,192만 6천 원,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신고 포상금 260만 원, 지적 측량 업무 추진 사업비 7,991만 2천 원, 지역 재조사 사업비 22억 102만 3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9쪽부터 1858쪽 건설과 소원입니다. 가로 보안 등 신설 및 교체 사업 8억 504만 원, 가로 보안 등 유지보수 사업 23억 3,451만 9천 원, 도시계획 도로 개설 사업 1억 4,899만 9천 원, 도로정비 및 유지보수 사업 24억 4,099만 9천 원, 우암산도로 정비공사 등 주민수건 사업 9억 1,822만 원, 흥덕대기 보수 보강공사 등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25억 8,297만 원, 원가 소하천 쇠복구 사업 등 재난재해 예방 사업 7억 4,242만 2천 원, 묵방천 준설 수목제거공사 등 하천 및 배수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10억 8,621만 5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9쪽부터 1861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행정 업무대행 수수료 및 3종 시설물 안전관리 등에 1억 6,585만 2천 원, 광고물 관리 및 단속사업 4,670만 원,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 침울 정비사업 804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구청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폐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봉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의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봉규 의원입니다. 그 사계구청 건설과장님들 그 상당구는 1466페이지, 서원구는 1607페이지, 흥덕구는 1727페이지, 청원구는 1852페이지에 있는 그 긴급 유지보수하고 농로시설 긴급 유지보수를 그 예산을 기표를 해놨는데 지금 청원구만 제가 볼 때 이게 저 예산 지침서에 의해서 제대로 반영이 된 것 같고 나머지는 다 이게 지금 수치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지금 산출 내역 보면 시설 부대비를 9억 2천에
0.63% 적용을 했고 상당구는 그 서원구는 9억 5천에 0.63%, 흥덕구는 10억에 0.63%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게 10억 이상이 되면 이 예산지침서 요일에 보면 0.36%가 돼야 되는데 청원구만 그렇게 정리를 했고 세계구청은 다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원인을 좀 내가 물어볼게요. 이게 매년 이렇게 해온 건지 그 긴급 유지보수하고 농로시설 긴급 유지보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지고 요율을 산출했어요. 청원구에서는. 근데 다른 구에서는 그 긴급 유지보수 곱하기 그 시설 부대 비용을 프로테이지를 좀 높였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좀 그 건설과장님들 얘기 좀 해줘보세요. 상당 건설과장님. 우리 예.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 지상혁입니다. 제가 얘기한 거 이해가 갑니까 지금?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시설비 기준으로 시설 부대비를 편성해야 되는 게 맞는데 시설비를 계상함에 있어가지고 긴급 유지 보수비와 농로시설 긴급 유지보를 합산해 함에도 불구하고 긴급 유지 보수비만 계상을 해가지고 시설 부대비를 편성한 사항으로 말씀하신 그럼 잘못된 거죠. 예, 말씀하신 내용을 알고 있는데 예. 제가 알기로는 재정 여건에 따라 가지고 시설부 대비를 좀 농로 시설 긴급 유지보수비를 포함하거나 빼거나 이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똑같이 4개 구청이 똑같이 요율을 적용을 해야지. 그게 맞는 회계가 아니냐는 얘기지. 근데 다른 데는 청원구는 포함해서 요율을 적용을 했고 물론 금액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금액은 이걸 확실하게 좀 짚어줘야 좀 잡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 회계가.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 지상혁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합산한 금액으로 시설부대비를 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금액은 뭐 크게 나지는 않아요. 뭐 184만 원, 180만 원 뭐 그런데 아무튼 요거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청원구청의 그 요율 적용한 게 맞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0.36% 적용한 예산을 좀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서원구청 건설과장님, 흥덕구청 건설과장님 어떻게 좀 지금 말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이의 있으십니까? 네.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 지상입니다. 부연 설명을 잠깐만 드렸습니다. 네. 농로시설 긴급 유지 보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면회 재배정을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면회 재배정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별도로 시설부 대비를 편성을 안 한 걸로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청원구에서 잘못했다는 얘기는? 근데 예산 지침서에 10억 넘으면 0.38%를 적용하게 돼 있잖아요. 36%를. 아니 나는 이게 예산은 어떻게든 간에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반영한 게 어떤 거가 맞느냐를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서원구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네, 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지관리비는 저희들 긴급유지보수하고 농로시설 유지관리비인 그거를 요율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지는 부대비는 다 쓰도 못하고 예산만 편성해놓을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그 농로 긴급유지보수는 면에다 재배정을 해주다 보니까 그거를 뺀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도 그렇게 했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예산 지침서에 준해서 제대로 된 요율을 적용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금액 차이는 뭐 크게 많이 나질 않으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요율은 두 개 다 적용해갖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렇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저 청원구청 그 건설과장님, 이 작년에 24년 추경 때 저기 사용료 수입을 건설과 도로 사용료 감소가 됐거든요. 청원구청을 질문하는 겁니다. 그때 3회 추경 때 3억 6천원을 했는데 이게 요번에 다시 확 늘어났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죠? 페이지가 84페이지인데. 85페이지 거예요, 이게 85페이지. 예, 청원건설과장 정민환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사용료에 대한 24년도 추경 때 3회 추경 때 삭감을 했잖아요, 그죠? 예. 이 도로 조명료하고 하천 사용료 등 그 도로 사용료 사용료, 예. 기준이 점점 그 가면 갈수록 이제 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감소가 된다는 게 이유가 뭐예요? 이전 경기 자체가 예. 이전 그 허가권이나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게 이제 적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세 수입 중에서 수입이 이제 감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전년도보다 이제 그 감조치에서 예산을 좀 덜 세웠 세입을 들어오는 거를 추계를 덜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 얘기는 예. 24년 그 3회 추경에서 2억 4천을 감액하고 예. 바로 그 조정됐던 금액을 또 이렇게 바로 25년도 내년 예산에 적용을 해버리니까 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거죠. 처음부터 예산을 좀 적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잘못하면 이것도 명시효를 되지 않으면 또 뭐 계속 비용 이런 식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또 비용은. 근데 이제 세 수입 중에서 예. 그 사용료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평균 그 조명 건수가 있습니다. 예. 그 보통 그 사용료가 이제 신청 들어오는 건수를 대비해서 예. 근데 사용료도 이제 그 일정한 금액 이하는 부과를 하지 않고 또 감면받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전체가 이제 감소하는 상황이라 일단은 그 전년도보다 좀 세 수입을 좀 적게 좀 추계를 해서 예산을 좀 감을 조치를 했고 이제 최종 그 3회 추경 때 그 수입 관계는 다시 최종 정리하는 걸로 그래서 들어오는 걸로 보고 그렇게 정리를 추계를 했습니다. 네. 아무튼 뭐 그 예산을 추경 때 너무 3회 추경 때 삭감을 한 다음에 그것도 적지 않은 금액을 삭감을 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예산에다 또 바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예.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지 않냐는 말씀에서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 청원 뭐 건설과장 정확하게 좀 정리합니다. 판단이 돼갖고 처음부터 예산을 좀 딱 타이트하게 가는 게 더 좋지 않은가. 그래야 다른 데로다 예산이 전용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또 예산을 세워놓고 연말에 또 삭감하고 이러면은 계속 예산이 왔다 갔다 수치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청원 좀- 건설과장 예. 정민환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계를 할 때 요거에 대한 거를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는 좋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민수 의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예. 네, 신민수 의원입니다. 4개 구청 건설가에 다 해당이 되는데요. 그 상당구는 1,466, 서원구 1,607, 흥덕구 1,727, 청원구 1,850인데 저 대표 오늘 흥덕구청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도로시설 사고 발생 배상금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흥덕구가 가장 예산이 많아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게 좀 어떤 용도고 매년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흥덕구 건설과장 조민호입니다. 저희들 흥덕구 관내가 4개 구청 중에 관리하는 도로가 제일 많습니다. 많고 요즘에 포트홀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사고가 좀 많이 발생하고 이제 보도 같은 것도 저희들이 전면 교체한 지가 좀 오래돼서 보행자들이 이제 뭐 사고를 당하면 저희들한테 뭐 국가배상이나 뭐 영조물
배상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보상금이 나가는 그런 용도입니다. 이게 그 제가 알기로 그 영주물 공제 접수하면 예. 그 50만 원 뭐 자기 부담금을 지원해주는 그거가 이게 예, 이건가요? 예. 아, 그 50만 원 이내면은 거기서 이제 지급이 되고 그걸 넘어서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뭐 소송이나 뭐 이런 게 걸리면 별도로 또 금액을 산정해서 또 지출을 합니다. 근데 이게 23년에는 1,000만 원 그리고 올해죠? 올해 3,000만 원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그 시의 유지 관리의 하자가 판단됐을 때 이게 배상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늘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시의 유지 관리 하자로 인한 사고가 같이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흥덕구 건설과장 조민호입니다. 유지관리의 하자보다는 현재 그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좀 많이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뭐 포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오래돼서 이제 피로도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포트홀도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이제 보도 같은데도 치마가 좀 발생이 돼도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없어서 보수를 못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발생되는 거고 일단 저희들이 이제 본 예산에는 이걸 세워놨다가 상태 봐서 이제 추경 때나 뭐 이런 추가적으로 좀 들어오는 거 있으면 좀 증액도 시키고 좀 그런 형편입니다. 그럼 어쨌든 배상금 지급액이 매년 늘어나니까 이것도 같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예산도.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늘어난다는 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서 예. 그죠? 우리 시의 유지관리로 인한 하자로 인한 사고들이 좀 늘어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그러면은 저희 4개 구청 건설과장님들께 요거 그 사고 발생 배상금 지급 내역을 작년 거랑 올해 거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흥덕구 건설과장 조은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 그 바로 밑에 포토홀 사망 사고 소송 배상금이라고 있는데요. 이거 흥덕구만 있는 것 같아서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흥덕구 건설과장 조민호입니다. 작년에 이제 강우로 인해서 포트홀 사고가 이제 발생이 됐는데 이제 세종시에 있는 그 대리운전하시는 분이 그 킥보드를 타고 가시다가 그 포트홀에서 이제 사고가 나서 사망을 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한테 뭐 배상금은 청구가 됐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적다고 이제 해서 이제 소송에서 이제 판결이 나서 이제 지급하라고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법원에서 요 예. 배상 금액이 확정이 된 건가요? 예, 확정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게 포토홀이 아마 뭐 예전에 자동 탐지 시스템도 사용하시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좀 실효성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사용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포토홀이나 이런 관련된 문제인데 이게 포토홀을 따로 방지하거나 뭐 발생했을 때 인지하거나 할 수 있는 뭐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아니면 하시는 노력들이? 네, 흥덕구 건설과장 조민호입니다. 현재 시스템 상으로는 뭐 민원이 생겼을 때 그때 이제 처리하는 방법이 최우선인 것 같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도로 포장 부분에서 이제 전면 포장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포트홀이 발생하는 건데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제 뭐 보수는 하는데 그때 보수는 하는데 뭐 지연되고 뭐 그런 사례는 좀 있는데 하여튼간 뭐 저희들 기동반이 최대한 민원 없게 좀 처리하려고 그렇게 노력 중에 있습니다. 뭐 물론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 발생 배당금이 늘어난다는 게 뭐 무조건 구청의 잘못이라고도 볼 수 없을 수도 있는 게 그래서 내역을 보고자 하는 건데 왜냐면은 도로 연장이 늘어나고 차가 늘어나면 또 그만큼 사고 발생률도 올라가는 거니까 여러 가지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한번 자료 주시면은 제가 한번 보고선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예, 흥덕구 건설과장 조민호입니다. 앞으로 좀 신경 써서 될 수 있으면 사고 좀 안 나게 그렇게 관리를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강남구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
괜찮으세요? 예. 그 1471페이지예요. 크게 질의는 두 가지인데 여기 지금 낙하천 장미터널 정비 및 포토존 설치 사업으로 인데 이게 기존의 그 장미 터널을 좀 보강하고 포토존 만드는 이런 사업인가요?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 지상익입니다. 동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들어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장미 터널하고 일부 터널이 구축돼 있는데 그 터널에 장미를 추가적으로 식재를 하고 터널을 보강하며 포토존을 만드는 사업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포토존은 모양이 나왔나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모양은 안 나왔는데 그 유행하는 모양이 있다 그러면은 좀 최대한 참고해가지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형태의 포토존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주민 수건 사업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취지는 좋은데 이게 포토존 같은 것들이 뭐 비바람 맞고 이러다 보면은 나중에 좀 모양도 이상해지고 유지 관리가 어려운 곳들이 좀 있고 터널도 꽃이 피거나 관리가 될 때는 괜찮은데 이게 또 꽃이 안 피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지저분한 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설치도 중요한데 좀 유지 관리에 더 염두를 둬서 처음에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장님.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 지상익입니다. 포토존이나 어떤 장미 보식에 있어가지고 유지 관리 측면을 최대한 고려해서 사업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야지 이게 주민들이 더 바라는 데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464페이지, 65페이지에 양쪽에 그 중앙로 차 없는 거리 계류미 분수시설 해서 같은 내용 같은데 1464페이지에 그 중앙로 차 없는 거리 바닥 분수 수경시설 수질검사 수수료가 있고요. 찾으셨나요? 네.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 지상입니다.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1465페이지에 차 없는 거리 계류미 분수시설 전기 요금이 있고 그 아래에 상하수도 요금이 있어요. 이게 아마 세 가지가 같은 분수 거죠?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 지상입니다. 분수대는 하나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분수대 운영되는 수반되는 것들이 세 가지 행위가 좀 필요해가지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작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분수 시설이 혹시 가동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 지상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6월부터 10월 아니면은 날이 덥다 그러면 5월부터라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절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수질검사 수수료는 1개소 2회 5개월로 되어 있고 전기요금은 12개월로 되어 있고 상하수도 요금은 10개월로 되어 있어요. 요금 책정 기간이. 근데 아마 분수 가동 기간은 같은 분수니까 같을 거고 동절기에는 가동이 안 할 텐데 이 세 가지 관련 이용 요금이 기간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된 건가요?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 지상익입니다. 전기 같은 경우에는 계약 전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동을 안 해도 어느 정도 일부는 저기 지급이 되고 있고 상수도도 그 여름 기간에는 많은 요금이 지출이 되고 있지만은 가동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계약상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지출이 조금 되고 있는 걸로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출 내역은 서면으로 좀 제출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왜냐하면 상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전기요금은 뭐 12개월 그렇다 쳐도 예를 들면 상하수도도 12개월이면 12개월이고 아니면 운영 기간만인데 10개월이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수질검사 5개월로 되어 있는 거는 아마 5개월 가동 기간을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좀 통일이 안 돼 있어서 지금 답변하시기 좀 어려우면 한번 서면으로 검토하신 다음에 그런 자료 좀 부탁드려요, 팀장님.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 지사입니다. 지출 내역이나 아니면은 그 이용 계획에 대해서 명확히 작성해가지고 서면으로 세 가지 좀 요구는 어떻게 작성을 좀 결정이 제출을 된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 겁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봉규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이성규 과장님, 상당수 건축 과장님, 이거 지금 페이지 1475페이지 밑에 하단에 보면 뭐 노점 진입 금지 물품 화분 22만 원짜리 50개를 구입한다고 돼 있는데 뭐 용도가 어디예요? 예, 상당구 건축과장 이성규입니다. 저희들이 불법 노점이 고촉화된 데가 지금 올해 아시겠지만은 이번에 성안길을 올해 초에 정리 정비를 다 했고, 했죠. 예. 이건 여름에 롯데마트 앞에 또 정비를 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또 저 고운 상거리에 또 도로 변에 있던 또 과일상도 이제 최근에 정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이제 신규 그 노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뭐 현장도 매일 순찰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순찰보다는 거기에 이제 그 대형 화분을 설치를 해서 안전히 그 노점이 입점할 수 있는 자리를 아예 없애는 방법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또 보면은 그냥 이런 오지 같은 그걸 하게 되면 또 깨트리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는 건설과에서 도로 시설물로 해가지고선 그런 화분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화분을 구입을 해가지고 아직 그거를 철거를 하면 거기다가 그 화분에다가 뭐 맹문동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걸 야채를 심어서 아예 신규 노점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근데 너무 원시적인 방법 아니에요, 이거? 근데 오히려 그것이 이번에 그 롯데마트를 철거하면서 그걸로 해놨는데 오히려 반응이 더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요? 예. 롯데마트 어디 롯데마트예요? 롯데마트 용암동? 용암동 롯데마트의 사거리에 상시적으로 과일하고 맞아요. 어묵하고 거기도 그게 뭐 있었는데 잡상인이 그거를 이번에 완전히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잦은 철거를 했고 또 의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시는 그 용담 금천광장 용등 거기도 내년에 이제 노상주차장을 하게 되면 거기도 이제 또 그런 공간이 이제 지금 협의를 해서 지금 잦은 철거를 유도를 하고 이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용담도 사실은 10월 말까지 통보를 줬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그 설계 변경이 되면서 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때 차라리 딱 정리해 버려 갖고 그냥 그런 화분을 딱 정리를 해놨었어야 돼요. 저희들이 그때는. 그때 그걸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 상인들이 요구를 하는 사항이 공사를 하게 되면 나가기로 했는데 자꾸 공사를 안 하고 있는데 왜 나가라고 하느냐 자꾸. 아니 날짜를 주면 나간다고 약속을 했다면서요. 아닙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나간다고 얘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좀 난감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여하튼 지금 어쨌든 간에 공사를 하게 되면 나간다고는 했었고 그것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또 공사를 주차장을 해놓고 나면 또 들어올 것 같으니까 그거 할 때 매일 저기 할 수도 없어서 그런 걸 스티커라든가 그 시설물을 갖다 박아놓으면은 아예 자리 자체를 갖다가 노점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 효과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아니 뭐 이번에 그런 특수시책으로다가 저희들이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한꺼번에 50개씩 이거 너무 그때 현장 생길 때 반영을 하는 게 낫잖아요. 이거? 저희들 상당 이게 뭐 금액도 1,100만 원씩 들어서 그냥 화분을 그냥 산다는 게 지금 그 시내 중앙 여기 신한은행 앞에 그 데크 화분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데크로 만드는 화분. 그 데크로 만들어서 화분을 쭉 심어놨어요. 그래서 주차를 못하게 해요. 거기 딱 주차가 되지를 못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아주 그거는 제가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았어요. 그 나무를 심어놔갖고 보기도 좋았고. 그런 식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완전 무게도 있고 좀 움직이지 못하게끔만. 그런 식입니다. 뭐 장비가 동원돼서 움직여야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갖다 해놔야지 진입이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해서.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 내년도 어제도 저희들이 또 문제가 되는 용암동 큰 사랑역 거기에도 고착화된 노점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제도 또 노점상하고 용암동에서 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또 거기도 철거를 지금 하려고. 거기도 대단한데. 거기도 내년에 이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서
노점 없애려고 지금 해놨는데 지금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노점들은 상당히 좀 반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연하지. 그분들 생계인데. 이전까지 해온 상태를 갖다가 여기 자기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이걸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느냐 해서 어쨌든 간에 저희들도 그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그 심정을 이해를 하지만은 이걸로 인해서 파급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염려를 해주고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만은 저희들의 기본 입장은 어쨌든 간에 불법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갖고 아무튼 한꺼번에 이렇게 집행하지 마시고 아니, 좀 필요할 때 쓰세요. 저도 수위 조절은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능사는 강제 처고 이런 것보다는 계속 이 협의와 이런 걸 설득을 통해서 자진적으로. 그러니까 제 얘기는 50개씩 이거 어디 싸놓기도 불편하니까 예산은 뭐 정해졌으면은 그냥 필요할 때 그때 집행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우리 흥덕구 산업교통과장님 작년에 24년도에 주정차 단속 건수가 몇 건이에요? 청주에서는 건수가 제일 많던데. 네, 흥덕구 산업교통과장 강목입니다. 자료 좀 찾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흥덕구청이 청주시 주차 건수의 한 40% 정도 이상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3만 6천 건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13만 6천 건이요? 네, 13만 6천 건. 근데 내년에는 6만 4천 건 위반 예산 건수를 6만 4천 건 해갖고 예산을 갖다가 25억 6천 올해랑 똑같이 세웠거든요. 세외 수입으로. 지금 24년도 예산을 25억 6천을 세워놓고 올해 25년도에도 25억 6천을 똑같이 세워놨어요. 예산을. 그래서 이게 뭐 금액이 잘못된 건지 건수는 확 더블 이상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좀. 네, 흥덕구 산업교통과장 강목입니다. 저희가 과태료라는 것이 이제 단속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저희가 뭐 세수를 이렇게 증거하는 만큼 이렇게 개수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좀 늘려나가는 추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위반 예산 건수가 생각보다 지금 엄청 많고 그 예산액은 24년도, 25년도를 많이 위반 예산 건수를 많이 잡아놓고도 그 예산은 똑같이 잡아놨길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24년도, 25년도 그 주정차 위반 과태료 특별회계 세외 수입 과태료로 다 해서 잡아놓은 예산이 이렇다는 겁니다. 지금 똑같이 25억 6천 네. 이렇게 나서 이게 과연 합당한 수치인가를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흥덕구 산업교통과장 강목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가 부과 건수는 계속 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때마다 이제 약간 이제 투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주민들도 이제 단속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과도한 단속이라고 또 그렇죠.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개수하기 좀 약간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기 교통정책과에서 6월 7일 날부터 이제 사전 불법 주정차 사전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네.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네,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뭐 단속 건수가 좀 변한 게 있나요? 그거는 이제 흥덕구 산업교통과장 강목입니다. 그거는 이제 가입 이제 차량 소유주분들이 이제 서비스를 알림 서비스를 받겠다고 신청해야만 이제 알림이 되기 때문에 네네네. 저희가 단속하는 거는 이제 그 주정차 CCTV 카메라가 있는 지역도 있지만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단속하는 건수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좀 더 홍보를 해서 그 이제 차량 소유하신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제 서비스 가입해서 그런 알림 서비스를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제가 봐도 뭐 그 홍보가 우선적으로 된 다음에 뭐 이 변화가 있나를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어요 지금? 신문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있어요? 네, 흥덕구 산업교통과장 강목입니다. 그거는 이제 시에서 이제 교통정책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과태료 고지서 같은 것들이 나오고 내년도에 저희가 불법 주정차에 관해서 이제 시민들이 더 알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도 포함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과태료도 과태료지만 아무튼 너무 과잉 단속을 하면 반발이 또 있으니까 좀 이런 홍보를 하고 이렇게 홍보까지 했는데도 이렇게 단속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 자체를 좀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박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해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현석 의원입니다. 질의 앞서 우리 정규환 신학교 구청장님, 김무 구청장님, 우리 손민우 구청장님, 우리 박봉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들도 다 진짜 여름에 재난재해가 좀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구청장님 밑에 또 다 발빠르게 대처를 해서 인명 피해나 큰 사고가 없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또 특히나 우리 손민우 구청장님 마지막인데도 이렇게 또 자리를 또 참석해 주셔서 고생하셨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우리 저 뒤에 우리 정민환 과장님, 우리 주민우 과장님도 마지막인데 마지막까지 오셔갖고 대신에 질문은 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김웅 부차님은 마지막이 아니신데 이제 마지막으로 또 딴 데 가신다고 또 얘기 들으셔갖고 두 분 구청장님한테도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계구청 민원 취작과 우리 전태웅 민원 과장님한테 똑같아요. 사계구청이 똑같은데 대표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당구는 1436페이지, 서원구 1581페이지, 흥덕구 1700페이지, 청원구 1825페이지에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작년에는 아마 없는 건데 올해 처음 이제 기타 보상금 사항에서 불법 중거래업소 신고 포상금, 부동산 거래 가격 거짓 신고 포상금, 또 위반 토지 신고 포상금이 내년에 이제 새로 신설됐는데 이 이유가 뭐 때문에 내년에 시행이 되는 건가요? 정훈 민원지적과장 전태웅입니다. 이 신고 포상금은 저희 예년에도 계속 있었는데요. 예, 뭐 금년도에만 세워진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그 개별법에서 그 우리가 이제 포상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게 많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거래 당사자들끼리 그 뭐 허위 신고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신고가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제 그 사계구청에서 같이 공의 적은 금액으로 세우는 목적은 어떤 그 개별법에 포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과목 유지 그 목적으로 다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는 안 세워졌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포상금 지금 저기 부동산 중개업소 신고 포상금하고 부동산 거래 가격 거짓 신고 포상금, 그다음에 토지거래 계약 허가 위반 토지 신고 포상금이 요게 세 가지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게는 이게 없어갖고. 이게 작년 계속 매년 세워져 오고 있는 그냥 이렇게 1,500 이렇게 150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기타 보상금에? 예, 기타 보상금에 보면은 이제 그래서 증감만 50만 원만 한 거구나. 예. 이게 이제 게시가 안 돼 있어갖고 나는 이제 올해는 안 한 걸로. 근데 이제 계속 시행했다가 이제 이게 맞습니다. 올해 50만 원 증감한 거군요, 그죠? 예, 계속 뭐 작년에도 그 정도 금액으로 계속 세웠습니다. 그럼 제가 이게 게시가 안 돼 있어갖고 이해를 좀 못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질문 이제 안 드릴게요. 네, 이해했습니다. 우리
다음에 이제 건축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상당구 1474페이지, 서원구 1610, 흥덕구 1735, 청원구 1859페이지인데요. 우리 서원구청 안영기 과장님 질문 좀 드릴게요. 예. 이게 작년에 없던 3종 시설물 실태 조사 수수료가 생겼는데요. 제가 이제 실태 조사하고 정기 안정감의 차이가 잘 몰라서 이거 부연 설명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예, 서원 건축과장 안현인기입니다. 예. 그 3종 시설물은 이제 그 준공된 지 이제 15년 이상 된 그 다중용 그 건축물인데요. 이제 이게 이제 그 실태 조사는 네. 그 이제 양호한 그러니까 실태 조사는 매년 그 이제 그 하고 있고요. 이제 이게 양호한 경우에는 이제 실태 조사 주기가 이제 그 3년이고요. 이제 그 3년이요? 그다음에 이제 주의 관찰은 2년이기 때문에 그거에 준해서 이제 그 실태 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마다. 예, 예. 안전점검 실태 조사는 해마다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예. 그러면 이 본청의 안전정책과 기업지원과 복지국에서는 이 복지국에서 진행하는 3종 시설물 실태 조사하고는 이거하고는 중복성이 없는 거예요? 예. 따로? 예. 예, 그거하고는 그 중복성이 없습니다. 그거하고. 아, 중복성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좀 서원구요. 예. 서원구는 정기 안전점검 수수료가 없고 실태 조사만 있는데 올해는 정기 안전점검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그 저희 뭐야 그 지방자치 단체에서 그 예. 전기 안전 점검을 할 수 있는 거가 이제 공동주택이나 이제 그 뭐야 그 노유자 시설 그런 거는 이제 시장 군수가 그 뭐야 안전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는 이제 그 이제 관리 주체 이제 그 건축주가 지금 하게 돼 있습니다. 알았어요. 다시 잘. 상당구 건축과장입니다. 예, 예. 제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서원구 건축과장이 말씀드린 대로도 매년 그 실태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재난정책과에서 안전정책과에서 그 청주시 전체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전체에 대한 총괄 계획을 내려주면 네, 네. 저희들이 이제 6월 30일까지 이제 그 건축물에 대해서 별도로 이제 저희들이 구청별이나 건축 디자인과에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하반기에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제 실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A, B, C, D 2등까지 있는데요. 이제 저희 다른 구에는 없고 네. 저희 구에만 2003년도에 저기 3종 시설물 지정된 게 사무빌리라고 3종 시설물 지정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만 그거는 3종 시설물로 지정이 되면 1년에 2번을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구만 정기안전점검 수수료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도 있죠. 상당구만 있고 나머지 3개구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서원구만 없는 게 아니고 실태 조사를 해서 네. 실태 조사를 해서 등급을 매기는데 네. 다른 데는 저희 주의 관찰로 해서 3종 시설물이 없고 저희들은 2003년도에 한 군데가 지정이 돼가지고 그 한 군데에 대해서는 매년 반기별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을 실시하게끔 돼서 저희 상당구만 네. 정기안전 수수료가 지금 책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청원구 건축과장입니다. 저기 상당구 건축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서원구도 한 개소가 있고 청원구에는 지금 낙원주택 여기 오창에 있는 낙원주택 거기 있고 그래 각각 한 개씩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서원구는 없고요. 상당구하고 흥덕구하고 청원구가 있습니다. 예. 서원구만 없습니다. 글쎄 상당구만 있고 나머지는 없다고 그래서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매년 시행이 되는 거죠? 실태 조사하고. 예. 그걸 매년 출시되는 겁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상당구 우리 건설 팀장님, 네. 이 1465페이지입니다. 네. 공공운영비 용암 지하차도 CCTV입니다. 1460페이지. 찾았어요? 네.
여기에 보면 용암 지하차도 CCTV가 올해 264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이게 2배 이상으로 588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디 갑자기 한 해 차이에 2배로 증감이 되었는지 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산당구 건설과 관리팀장 지상익입니다. 네. CCTV 통신 및 회선 요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혹시?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24년도에 이 5만 5천 원씩 4개수 12개월에서 264만 원 했었는데 예, 산당구 이게 증설이 된 거예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우리 펌프실과 도로변에 내기가 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항을 반영을 좀 했습니다. 근데 4개가 아니라 4개에서 3개가 추가가 됐는데 금액 단가가 5만 5천 원에서 이거 단가도 7만 원으로 올랐거든요. 어? 뭐 때문에 이게 증감해서 오른 건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아니면 이게 용암 지하차도가 사고가 많이 나요? 산당구 건설과 관리팀장 지상입니다. 사고보다는 우리가 안전관리 측면에서 지하차도에 대한 그 안전관리 시설을 보강하는 계획을 갖고 우선 진행을 하다 보니까는 진행이 된 사업이고, 그 실질적으로 그 필요한 금액을 계상을 해가지고 5만 5천 원에서 7만 원으로 올해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7만 원에 증액이 된 게 화면 질이나 이게 뭐 품질하고 질을 바꾼 거예요, 그럼? 화질하고? 산당구 건설과 관리팀장 지상입니다. 뭐 품질이 좋아졌다는 건 아니고요. 그 작년까지는 5만 5천 원을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출 과정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된 부분을 금년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아니 이거를 줄인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늘렸는데 금액이 올라가는 게 지금 이해가 안 돼서 5만 5천 원이던 거를 3개를 더 증설하면 다운시키면 다운시키지 오히려 늘려서 한 게 지금 이해가 좀 안 돼요. 보통 물건을 구입할 때 더 많이 구입하면 좀 다운을 시켜주지 않나요, 유지비를? 산당구 건설과 관리팀장 지상입니다. 작년까지 계상된 금액이 실지출 금액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부터 계상되는 금액은 실제 지출되는 금액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좀 부득이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거 솔직히 이런 거 할 때 이 업체들끼리 이렇게 비교 견적 받고 그러나요? 이거 CCTV 설치하는 업체가 계속 한 거예요? 산당구 건설과 관리팀장 지사입니다. CCTV 설치 업체까지는 제가 지금 현재 파악을 좀 못하고 있는데요. 설치 과정이나 설치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고 그 선정 과정까지도 별도로 좀 보고를 좀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읍면동도 있잖아요. CCTV. 이게 한 10년, 20년, 아니 최소한 한 15년 이상을 가더라고 CCTV 업체랑.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지역을 한번 비교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CCTV 하나에 뭐 한 달에 2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 그리고 한 달 한 5개 정도면 한 달에 10만 원씩 들려더라고. 예. 그래서 저희들은 바꿨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했더니 한 10년이 넘었대요. 이걸 한 지가. 그럼 10년 동안 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금액에 따라서 계속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설치를 많이 하면 우리가 그 업체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뭐 좀 줄이는 건 좀 가능하지만 어디 업체인지도 잘 모르고 금액은 올라가고 4개에서 3개는 늘리고 그래서 제가 좀 물어본 겁니다. 한번 이거 다음에 확인을 하셔갖고 저한테 한번 자료라도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산당구 건설과 관리팀장 지사입니다. 그 설치 과정과 그 유지에 관련해 가지고 별도로 서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건설가에 또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당구 1467번지, 서원구 1608, 흥덕구 1728, 청원구 1853페이지입니다. 이게 이제 교량 시설물 유지 관리가 있습니다. 1467페이지.
우리 건설 팀장님한테, 성당 팀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이 공법 선정위원회 심의시장이 제가 여기 책자에 보기에는 작년까지는 3만 원이었어요, 그죠? 그죠?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 지사입니다. 작년까지는 그 코로나 시대에 서면 심의했던 서면 있죠? 사항을 갖다가 반영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10만 원에 원거리 5만 원 해서 최대 15만 원까지 지금 늘어났거든요. 이게 인당 수당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 지사익입니다. 우리가 위원회 참석 수당 같은 경우에는 충청북도의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 규정을 준용해가지고 예산 편성의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본 수당이 10만 원으로 하고 있고요. 원거리에 추가로 5만 원을 지급해서 최대 15만 원까지 지급을 하도록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보통 다른 데는 이 충청북도도 다른 이 심의수당 같은 경우는 기본 10만 원이고 이 2시간이 넘으면 이렇게 또 수당이 3만 원이 지급이 된 건데 여기는 또 이게 틀리네요, 그죠? 건설과는? 원거리면 어디까지 원거리를 따지는 거예요, 그럼?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 지사익입니다. 저희가 50km를 초과하고 100km 이내인 경우에는 3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100km를 초과하고 200km 미만인 경우에는 5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km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7만 원까지도 지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책자만 보고 나니까 이해를 잘 못해서 이런 거를 좀 간단하게 좀 해주면 좀 이해가 좀 될 텐데 몰라서 좀 물어본 거예요.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 지사입니다. 우리 예산 편성에 있어가지고 세세하게 다루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그럼 작년까지는 그럼 서면으로만 심의 또 다른 방식으로 한 건 없어요?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 지사입니다. 예산은 서면 심의 예산을 세웠지만 코로나 시기가 끝나고 나서는 대면 심의를 위주로 했고 서면 심의로 세웠던 예산을 갖고서는 대면 심의 예산으로 준해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 또 하나 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당구 1471, 서원구 1613, 흥덕구 1732, 초원구 1856. 페이지 좀 봐주세요. 세천 장비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 이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좀 판단이 돼 있는데 이 4개 구청 모두가 사업비가 올해 크게 지금 상승이 돼 있어요. 그죠? 이 상승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작년에 비해? 심지어 우리 청원구청은 이 191%가 이제 2배 정도가 지금 상승이 됐고, 상당구는 36%, 서원구는 71%, 흥덕구는 53%가 사업비가 상승이 됐는데, 이 상승된 이유에 대해서 어디 성당 설명 좀 해드릴까요?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 지사익입니다. 2022년부터 그 수해 피해가 발생을 하면서 세천 정비에 대한 사전 정비가 많이 요구됐고 수해 피해 이후에도 정비가 많이 요구돼서 금액을 계상을 좀 했습니다. 그럼 이게 사업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 지사익입니다. 풀비 성격으로 저희가 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비가 요구되는 소규모 세천에 직접 사후에 정비를 하는 경우도 있고 수해 전에 뭐 준설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공사자 아니면 사업자가 다 지금 선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 지사익입니다. 뭐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선정이 된 사항은 아닙니다. 내년 사업인데 이렇게 상승 좀 더 크게 잡은 거예요?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 지사익입니다. 수해 피해에 대한 그 수요가 계속 늘고 우리가 예산을 전년도까지 그 부분을 계상하지 못했다는 판단하에 금년도에는 그래도 증액 편성하는 게 대비 차원에서 좋다고 판단을 좀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딱 빨리 우리 서원구 건설과장님한테 1604페이지입니다. 가로보화동 관리 1604페이지. 여기에 구룡터널 전기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인데요. 여기도
올해 예산이 한 달에 18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이게 10만 원 더 올려갖고 26만 8천 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대행 수수료가 한 50% 정도가 증감이 됐어요. 아니 과장님 보고 있는 이건 뭐 건설과 서울구 건설과장 이상훈 과장. 예, 서원구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예. 이게 이렇게 증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2024년) 예산액이 18만 원에서 12개월 216만 원이고인데 내년에는 26만 8천 원에서 321만 6천 원으로 한 100만 원 정도가 증감이 됐거든요. 이거 수수료가. 예, 서원구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예. 이 부분에서는 제가 인지를 못했는데 이거에 대한 거는 별도로 네네.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정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구 의원입니다. 서원구 조민호 과장님한테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흥덕구가 조민호죠? 서원구는 이상욱 과장님. 지금 그 83페이지 좀 봐주세요. 83페이지. 83페이지에 보면은 공유재산 그 임대료 수입은 어디서 발생하나요? 공유재산. 서원구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그 공유재산 임대료는 도로조명이라든지 하천조명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 그 당초에 그 서원구에서는 이제 원래 2024년도 3,800만 원을 예산했어요. 그렇지. 그런데 800만 원을 지금 좀 마지막 추경에 저기 이제 3천만 원만 예산을 세워놨단 말이죠. 그런데 또 내년도도 똑같이 2024년, 2050년이랑 똑같이 3,800을 세웠어요. 네? 근데 어쨌든 뭐 마지막 추경에는 800만 원을 저희들이 그 감액처리를 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잘 몰라요? 아니, 그 부분에 서원구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임대료 부분은 그 수입이기 때문에 그 추정으로 했고 그 연말에는 그 추정 금액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감액을 하고. 그걸 내가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도 예산도 추정이라고 하면 3천만 원, 실질적으로 3천만 원만 잡지 왜 3,800원 잡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게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냥. 그걸 내가 몰라. 그런데 지금 그 흥덕구의 그 조민호 과장님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그 이제 보면은 2024년도는 5천만 원 잡았다가 마지막 추경에 이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6,250만 원, 그래서 1,250만 원이 늘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년도에 똑같이 6,250만 원을 그냥 지금 잡았는데 이걸 뭐 적정하게 잘했다고 생각해요, 흥덕구는. 그다음에 청원구 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청원구의 그 정민환 과장님, 그 당초에 예산은 2,900이었다가 예? 마지막 3회 중에 3,730만 원으로다가 지금 늘었어요. 이게 늘었는데 지금 또 100만 원만 2024년 본 예산에서 2,900이었다가 100만 원 중에 3천만 원으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마지막 중에 730만 원이 늘어났어. 그럼 실질적으로다가 내년도 예산도 3,730만 원을 좀 잡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예, 총건설과장 정민환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24년 그 10월 30일 두개에서 한 3,600만 원의 그 세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2,900만 원에 잡은 거는 당초에 그 23년도에 이제 그 세 수입이 한 2,900만 원 정도가 이제 그 수입분이 발생됐는데 이제 지금 100만 원만 증액한 거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작년 기준에서 올 10월 30일 기준에서 3,600만 원에서 한 700만 원 정도에 더 증액해서 세 수입을 잡아야 되는 게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요거는 저희들이 그 일단은 그 수입에 대해서는 그 추경을 통해서라도 추가적으로 요거는 정리를 해서
그 잡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초원금 같은 경우는 당초에 2,900을 잡았다가 실질적으로다가 이게 3,730만 원으로다가 늘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그냥 2024년도 대비 100만 원만 늘려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다가 그럼 3,730만 원을 잡아도 되지 않나 하는 데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총건설과장 정민환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지금 올 10월 30일 기준에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예산을 봐서 한 3,700만 원인데 그 정도 예산을 추계를 하는 거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동의하고 또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요거에 대한 거는 다시 그 수입분을 더 추가적으로 더 잡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게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좀 잘 좀 해서 그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김미욱 상당금 민원 지적과장님 오셨나요? 네, 이 발언대로 나오세요. 실질적으로다가 이제 보면은 100페이지인데 내가 질문드리기 전에 지난 10월 3일 날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해서 국민행복 민원실 이렇게 선정된 거 이제를 빌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김무 과장도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함께 좀 드립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질문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저 민원 지적과 지적 재조사 조정금이 작년도에 사실상 이제 본 예산에 이제 3억이 이제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추경에 이 3억을 다 쓰지 못하고 이제 2억을 감을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1억만 쓰였는데 내년도 본 예산에는 2억으로 다 올라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내년도에 이 2억이라는 그 수요가 있느냐 간단하게 그냥 답변하세요. 있다 없다만. 세입 계상 사유는 지적재조사 지구별 면적 증감 내역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금액을 부가 징수했으므로 지적재조사 지역의 위치 특성 등에 따라 증감이 이제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 신청 및 조정금 분할 납부 신청에 따라 변동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다음은 전태용 청원구 민원지적과장 잠깐 나오세요. 예, 청원구 민원지적과장 전태용입니다. 네, 101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기 이제 볼 것 같으면은 복현지구 이제 화상 석성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구에서 7억 4,480만 원으로 지금 이제 예산이 올라왔어요.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저희가 이제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이제 저희 면적이 증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조정금을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글쎄, 당초에 2024년 들은 7억 640만 4천 원을 잡았다가 사실상 이제 마지막 추경에 3,839만 6천 원을 줄여갖고 6억 976만 천 원을 잡았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때 복현지구 화상 속성지구에 7억 4,480만 원을 잡았는데 이건 뭐 다 그대로 지적재서 조사를 해갖고서면은 그 조정금이 적정하게 잡혔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상당구 지상역 건설 관리팀장한테 좀 질문드려. 1471페이지. 여기 보면은 1470페이지에 무심천 세복구 해가지고서 추정리 94의 4, 그래서 지금 이제 4,694만 6천 원.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예산을 씌웠는데 이렇게 세복구가 이렇게 늦어서 되겠어요?
수해복구가 벌써 다 끝났어야지. 또 내년도까지 가요. 1470페이지. 1470페이지.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 지상익입니다. 그 수해복구 사업 3건은 7월 지금 금년 7월에 났던 수해가 아니라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발생했던 수해에 대한 사항을 25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9월 18일 날 20일 날 발생했던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뭐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데 대해서 송구하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수해복구가 2024년도 발생했다는 거예요?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 지사입니다. 올해 9월 18일, 21일 사이에 발생한 내용입니다. 뭐 크게 그때 비도 안 왔는데 추정이 어디예요 이게? 사실 어쨌든 뭐 9424 알아서 내가 현장을 한번 가볼게요. 네. 그다음에 1471페이지에 1471페이지에 상당구 건설과 이제 볼 것 같으면은 여기에 그 중간에 그 하천 유지 관리에 지금 저 하천 정비에 6억, 그리고 이제 제초 및 수목지구에 이제 3억, 그리고 일회 유해식품 재고에 2천 해가지고서 9억 2천만 원 지금 있는데 이게 실시 설계비가 3.9%가 있어요. 이게 이제 내가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묶어가지고서 이제 9억 2천에 이제 실시 설계비가 이제 이게 이제 3.9%다 해가지고서 지금 이제 3,597만 2천 원인데 제초 및 수목제거라든지 일회 유해 식물 제거 이것은 그 굳이 꼭 이게 저기 설계 그 유지 관리 그 실시 설계를 해야 돼요. 그냥 우리 그 부서에서 이게 설계하면 안 되나?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 지상입니다. 시설비 전체를 묶여 있다 보니까는 요 사항을 실시 설계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연장성에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시설비가 세워진다 그러면은 요율에 의해 가지고 세워진 걸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설계가 가능하고 견적 수행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사업 시행 단계에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거 이제 묶다 보니까 9억 2천에 대한 그 실시 설계비가 3.9%에서 3,597만 2천 원인데 제가 볼 때는 아니 가서 수목 제거하고 또 일회 유해 식물 제거하는 데까지 꼭 실시 설계를 해야 되느냐, 이건 그냥 우리 과에서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 지상입니다. 자체 설계 가능하면 최대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성규 상당구 건축과장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74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다가 좀 다른 데는 좀 그런데 이게 딱 맞게 들어온 건 청원구만 좀 맞게 들어온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불법 행위 단속 피부비가 이제 있어요. 근무부, 방한부, 그리고 이제 불법 광고, 정비 단속, 기자재에서 있는데 여기 당초에 불법 그 행위 단속반이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피부비는 5벌만 사는 걸로 되어 있어요. 물론 뭐 소원구도 그렇고 실제로 흥덕구는 7명으로 되어 있는데 5벌만 사. 초원구는 6명인데 6벌 다 사는데.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나머지 불법 광고 정부 단속을 지금 현재 5명이 하는 거예요, 6명이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나가서 단속은 몇 명이 하느냐 그런 얘기야. 이성규 과장. 예, 상당구 건축과장 이성규입니다. 실질적으로 기획은 6명이고 또 밑에 나가는 것은 뭐 5명으로 돼 있는데, 예? 불법행위 단속반 피복비에서 6명으로 돼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구입한 건 5벌밖에 안 돼 있어요. 그걸 한 사람 번을 왜 구입을 안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1474페이지) 보세요. 여기 이제 보면은 조끼에 안전모 완전 쭉 있는데, 예? 그렇게 지금 불법행위 단속
그래서 이제 피복비는 6명으로 돼 있고 작업조끼는 5벌, 안전모도 5개, 안전화도 5개, 장화도 5개, 우위도 5개. 서원구, 흥덕구도 마찬가지요. 흥덕구는 7명인데 실질적으로 작업조끼 5개, 안전모 5개, 안전화 5개, 장화 5개, 우위 5개. 왜 이게 주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건 말이죠. 저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저한테 서면으로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 예, 김기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동 의원입니다. 하여튼 4개 구청, 하여튼 우리 주민들 요구 사항에 맞춰서 하여튼 매사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우선 선임 부서 우리 이 상당구 건설과 우리 지상현 팀장님 오늘도 아주 고생 많으시는데 그 1462쪽 봐주세요. 그 가로부안동 유지관리비 해서 요것을 이제 이렇게 대충 또 자료까지 뽑아서 보니까 사실 이제 4개 구청 공이 뭐 다 올해 특히 많이 이 노가로동 LED 교체라든가 노 보완 등 그 LED 교체 해가지고 많이 늘었어요. 뭐 제가 뭐 늘은 거에 대해서는 뭐 큰 얘기는 안 하겠는데 이 신규 설치 같은 경우는 그냥 공이 그냥 100개소로 해가지고 거기에 있어서 4개 구청 중에서 이제 흥덕구가 아마 이제 넓고 이 관리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아마 이제 120개소, 나머지는 100개소로 신규 설치하는 걸로 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요것을 글쎄 이렇게 신규 설치 같은 경우도 이걸 이제 정확히 뽑은 건지 요것도 좀 의아스럽고 그리고 우리 이제 상당구청 같은 경우는 전년도 그 노가로동 교체가 이제 150개소에서 300개소로 이제 늘려서 개상이 됐고 그리고 보완등 같은 경우는 50개소에서 150개소 해서 이제 100개소가 증의됐고 뭐 서원구청, 흥덕구청 4개 구청 다 올해 최대로 늘었어요. 그래, 물론 이게 올해 하다 보면은 노된 거 새로 또 신설하는 거 그거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독히 이렇게 올해 이게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늘게 된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우리 상당구청 우리 담당 예,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 지상혁입니다. 예. 현재 저희가 상당구 전체 가로등이 14,000여 개 정도 됩니다. 근데 현재 LED 그 가로등으로 보급한 비율이 올해 연말까지 70%가 안 되는 69% 정도 지금 진행될 예정입니다. 근데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100% LED 등을 보급한다는 계획을 갖고 행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매년 소요되는 자원이 필요하게 돼 있고 향후 마지막까지 최종 요구되는 금액이 한 45억 정도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시기를 당기고자 올해 좀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4개 구청이 이제 공이 평년에 비해서 엄청 늘어서 이게 이제 그 LED 등이 나온 지가 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올해부터 이렇게 또 가격 단가가 싸져서 이렇게 또 떨이할 때 많이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 뭐 가격 단가가 많이 내려간 건 아니죠. 그 평년도 가격보다 오히려 글쎄 물가가 올라가서 이것도 올랐을 텐데.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 지상입니다. 25년도 사업 진행에 있어가지고 그 단가를 예측하기는 좀 힘든 상황인데 일단 보급률을 최대화하고자 금년도에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글쎄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질의 드린 요지도 어찌됐든 예산을 오늘 이제 다루다 보니까 아마 이게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이게 질의를 드리는데 하여튼 이렇게 교체나 신설할 때
대개 보면은 이 LED 등이라고 뭐 수명이 길고 이렇게 글쎄 대체적으로 이제 수명이 길고 저기 등보다는 좋게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이게 조도라든가 이렇게 무조건 이게 밝고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대부분 아마 이 등이 거의 다 지금 중국산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게 뭐 4개 구청 공이 하여튼 그 품질에 어차피 교체하고 새로 신설하고 할 때 있어서 어쨌든 시민들의 안전과 하여튼 여러 그런 좋은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등을 교체를 하는 만큼 그 등에 대한 그 품질 쪽에도 각별히 좀 신경을 좀 써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여기서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 지사입니다. 일단 저희가 조달에 등록된 그 물품만을 사용해서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고는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조달에 등록됐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안안팍을 신경을 써서 하여튼 좀 그래도 양질의 등으로다가 교체할 수 있는 쪽에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쪽 1464쪽 그 중간에 보면은 그 월호 가덕간 도로 열선 105만 6천 원 해서 이제 5개월 해서 528만 원이 이제 이게 전기료죠?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 지사입니다. 그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가운데 있는 거면은 저희가 월호 가덕간 도로 열선이 연장이 긴데 분전반이 현재 16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분전반을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전기안전관리가 필요해서 그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니 여기 보니까 이제 가덕간 도로 열선으로 명칭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바닥에 열선을 깔은 거 아니에요? 그 위험 구간에.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 지사입니다. 현재 월호 가덕간에는 열선은 이미 설치되어 있고 열선을 운영하기 위한 전기 분전반입니다. 예. 그럼 그 열선이 대략적으로 몇 매대는 지금 알고 계세요?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 지사입니다. 우리가 1,200여 미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이렇게. 아니 제가 뭐 이 예산을 다루면서 이것도 질의를 드린 요지는 이 월호 가덕간 도로가 아주 엄청 이제 경사도 심하지만 이게 이제 그 기울기 그게 꾸불꾸불 이 경사도 엄청 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애시당초 처음 설계될 때 잘못돼 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경사를 많이 늦추면서 지금의 현 도로 완공을 시키다 보니까 그래도 부분 그 겨울철에는 결빙되는 구간이 많다 보니까 아마 이 열선을 해놓은 게 많이 있어서 해도 거기에 대한 이제 소요 비용을 이렇게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열선도 지금에 있어서 조금 더 부족한 면이 아마 있을 거라고 봐요. 워낙 이 도로가 좀 난구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어찌 됐든 이 상당구 건설과에서 이 월호 가덕간 도로에도 하여튼 더 좀 이 열선이 좀 부족한 면을 더 좀 채워서 안전한 도로가 좀 뭐 이 경사 자체가 이게 어려운 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뭐 안전하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안전을 보강할 수 있는 쪽에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겨울철에는 아마 이제 열선이 엄청 필요하라고 이제 본 의원은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에 있어서 담당 부서에서 안전 관리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달라 그런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 지사입니다. 월호 가덕 노선에 있어가지고 특히 유념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 도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관심 많이 가졌던 도로이고 너무 성급하게 건설하는 것보다도 하여튼 급경사를 최대한 대로 완만하게 늦추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공사도 거의 처음에 예정됐던 것보다도 한 5년 이상 이게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만큼 하여튼 그 통행을 하는 분들에 있어서 시민 안전에 담당 부서에서 최대한 그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왜 대답 안 하셔요? 예, 상당군 건설과 관리팀장 지사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워러가동 노선이 저희 연장이 김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열선을 설치한 이유는 안전에 최소 우선으로 뒀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유지와 아니면은 저희 시민들의 이용에 있어가지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저희 임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이어서 1474조 우리 상당구 건축가 그 불법 행위 그 지도 단속하는 데 있어서 그 사무관리비 4개 구청 공이 그 5개 광고물 신고필 그 스티커 제작이 전년도에는 200원 해서 500매 먼저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건데 이게 좀 의아스러워서 지금 보니까 4개 구청 공이 1,400원 해서 500매로 해가지고 이제 70만 원씩 이렇게 다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는 1,400원이 아니라 200원이었었어요. 이게 어떻게 이게 1,200원이 오른 거예요? 우리 저기 우리 성남구청 건축과장님 5개 광고물 신고필 스티커 제작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전년도는 200원이었었는데 1,400원으로 1,200원이 어째 증액이 돼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우리 저기 4개 구청이 상당구 건축과장 이성입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도 예산안을 갖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 뭐 내용은 어떻게 그러면은 건지는 별도로 하여튼 보고 별도 드리겠습니다. 저기 그 이유 사유를 그 서면으로 좀 개수 조정 때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앞서서 우리 이게 질의가 됐던 건데 그 밑에 불법 행위 단속반 피복비 해가지고 근무복은 이제 9만 원짜리로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고 방한복은 10만 원짜리로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 하여튼 이 불법행위 광고물 관리 단속하는 데 있어서 특히 겨울철에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많은 추위와 싸우다 보니까 아마 이게 방한복을 개성을 한 것 같은데 이거 저기 흥덕구청 우리 건축과장님 방한복이 10만 원짜리면은 쓸만한 거예요? 아니 그래도 이 추위에 떨면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싼 게 비지떡이라고 보는데 이게 10만 원짜리면은 이왕 해드리는 거 해주는 거 특히 이게 보니까 그 지도 단속 하려면은 야외에서 이게 뛰는 건데 하여튼 이게 방한복 요즘에 쓸만한 게 10만 원짜리가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네, 홍덕구 건축과장 김창식입니다.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적용을 시킨 겁니다. 예산 편성 지침이 이제 어떤 내용인지는 몰라도 10만 원짜리면 된다 그런 이제 지침이 있어서 그냥 10만 원짜리로 올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거를 저는 뭐 우리가 이 예산 부서에서 뭐 증액할 수 있는 건 없지만은 뭐 감액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쓰고 하시는 거 있어서 제대로 다운 물건을 좀 구입해서 쓰는 게 필요하다. 오히려 좀 좋은 거 이렇게 해드리는 게 결국에는 그게 더 싼 거더라고요. 그래서 뭐 속된 말로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게 안 되게끔 예산을 계상을 할 때도 좀 앞을 내다보면서 별거 아닌 것 같은 거라도 좀 하나하게 좀 더 좀 그 앞을 생각해서 좀 이런 물건도 장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제 말에 대해서 뭐 하실 말이 있으면 한 말씀 하시죠. 네, 홍덕구 건축과장 김창식입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좀 비싸더라도 쓸만한 제품을 구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예산 편성 지침에 그 이상 예산 세우기가 좀 어려워서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글쎄 근무복은 9만 원인데 그래 방한복이면은 아무래도 좋은 털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려면 이제 아마 원가가 비싸게 들어가는 물건인데 10,000원 차이밖에 안 나요. 그래서 몰라요. 내 생각 같으면 근무복 9만 원짜리 했으면 방한복은 최소한 한 20만 원짜리로 계상을 했어야지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김기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 산업교통과장님 어디 계시죠? 청원구청 산업교통과장님. 페이지 2247페이지인데 노상 노외 주차장 유지보시 등 증액해 갖고서는 근데 뭐 증액은 없네요. 증액이라고 해놓고 증액은 없어요. 24년도 예산하고 25년도 예산하고 5,832만 원 똑같아. 똑같은데 24년도 예산에 그 장대리 공중시설 환경절비에서 70만 원 해갖고 이제 756만 원. 장대리 공중화장실 유지보수에서 45만 원씩 해서 486만 원. 이 금액이 따로 명기가 됐었거든요. 청원구 지역경제팀장 박은정입니다. 아, 과장님 안 계셔서 팀장님 오셔 나오셨어요? 네. 그 요 내용 알고 계세요? 그 저기 노상 노외 주차장 유지보수 증액해 갖고 그 표지는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게 저 예산액은 뭐 증액된 건 없고요. 5,832만 원씩 똑같아요. 24년도, 25년도 똑같은데 그 24년도 예산서를 보면은 장대리 공중화장실 환경정비에서 70만 원 곱하기 12개월에서 756만 원. 그리고 유지보수에서 45만 원씩 12개월에서 486만 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이때 항목이 25년도 넘어오면 똑같은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이때는 여기서 이거 구분해주고 장대리 공중화장실 환경정비에서 따로따로 이 유지보수하고 비용을 따로 펼쳐놨어요. 근데 25년도에는 그냥 유지보수 예산에다 다 집어넣었어. 환경정비 예산하고. 그래서 그러고 금액 변동은 없고 이게 그러면 24년도에도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아니면 25년도에도 이렇게 펼쳐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요 사항은 네. 제가 미처 준비를 못 해가지고요. 네. 제가 차후에 이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요? 네네. 산업교통과 건이 별로 많지도 않은데 이걸 인지를 못 하고 나오셨으면 어떻게 그래? 예, 알겠습니다. 모르시는 아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나중에 그거 좀 다시 제 질문하는 의도 아셨습니까? 그럼? 예. 예? 예. 그러니까 24년도에는 공중화장실 환경정비에서 따로따로 756만 원, 486만 원 설정해놓고 25년도에는 그 똑같은 항목이 24년도에도 유지보수 예산, 환경정비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24년도에는 펼쳐서 장대리 화장실을 정리했고 25년도에는 유지보수 예산에 다 집어넣어갖고 금액을 똑같이 맞췄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왜 이렇게 했나를 좀 확인을 하려고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나중에 서면 답변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예, 박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소관에 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잠시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작게는 한 30년 또 많게는 한 40여 년을 쓰고 달고 춥고 따뜻한 공직을 헌신해 오시다가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 분이 좀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까지
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이 예산안이 지역 주민들에게 꼭 반영이 돼서 원만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이렇게 마지막까지 열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우리 서원구청 김웅호 청장님, 또 흥덕구청의 우리 손민우 청장님, 또 여기 조민호 우리 흥덕구 건설과장님, 또 정민환 청원구 건설과장님께 다시 한번 따뜻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건강 잘 지키시고 꼭 꽃길만 걸으시기를 진심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같이 빌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청장님 소감 한번 말씀하시죠. 예, 서원구청장 김웅호입니다. 한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무사히 공직을 마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바깥에서라도 열심히 응원하고 저희들도 또 우리 또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손민호 흥덕구청장님도 한 말씀 하셔야 되잖아요. 네, 흥덕구청장 손민우입니다. 단발머리를 시작해서 40년을 했습니다. 오로지 이 자리에서 지침이나 기준에 의해서 충실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변에 따뜻한 손을 많이 저에게 펼쳐주셔갖고 지금 현재 이 자리에 또 편안하게 마음 편히 또 이렇게 이런 인사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제가 40년을 하는 동안에 많이 도움을 주신 선배 공무원들이니까 또 시장님 또 후배 우리 공무원들 감사 말씀 드리면서요. 앞으로 지금까지는 제가 열심히 해야 하는 일 때문에 열심히 살았지만은 앞으로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좀 신경 쓰면서 이렇게 멋있게 좀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나갔다고 해서 제가 그냥 평생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나갔다고 해서 이제 이 행정기관이라든가 우리 이 관에 대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고 또 외부에서 우리 시정이나 의회에서는 의정활동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되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서 이해를 시키는 그런 역할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조민호 과장님 시원섭섭한 말씀 한번 하시죠. 이렇게 퇴직 인사를 할 수 있게 자리 배려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큰 대가 없이 이렇게 공직생활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준 의원님들과 직원들한테 감사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공직은 떠나지만 마음은 항상 이 자리에 있고 앞으로 의원님들과 직원들 승승장구하시기를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민환 청원구 건설과장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건설과장 정민환입니다. 공직생활 처음 시작한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저에게도 퇴직의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비술직 살면서 참 어려웠던 점도 많았었고 힘든 점이 많았는데 그 동료나 같은 그 선배 공무원들이 많은 도움으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어서 고맙고 특히 의회에 출석하면서 의원님들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진 게 개인적으로 깊은 영광이었습니다. 앞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더라도 더 열심히 살고 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네 분들께 큰 박수로 위로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0시에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및 차량 등급소 소관에 관한 질의심사를 하겠습니다. 예비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